안녕하십니까. 한국대학 입시 카운셀러 김성준입니다. 지금까지는 방송을 통해서 한국대학 입시에 대한 정보들을 계속 제공해 드렸는데 오늘은 미국 대학 입시에 대한 부분을 2회에 걸쳐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미국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고 또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학에 대한 부분은 보스턴 프랩의 원장님으로 계시는 제임스 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진행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어머님들께서 한국 대학뿐만 아니라 미국 대학도 염두에 두시고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나중에 나가는 연락처로 직접 연락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임스 원장님의 설명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유튜브로 제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저희 학원이 이제 보스턴 프랩이라는 명칭 아래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미국 대학교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하고 SAT 수업, AP 수업에 대해서 했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이제 학원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좋은 분들 만나가지고 많은 리소스를 하나에 풀해가지고 이제 새롭게 큐링크라는 컨설팅으로 미국 대학교뿐만 아니라 해외고 전형 이제 한국 의대도 이제 커버하는 그래서 다양한 교육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서 이제 새롭게 변신한 부분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곧바로 입시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특목고 학교예요. 특목고 학교에 대한 지난 10년 주기의 그 기간 동안 있었던 입시에 대한 부분을 하나의 요약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학교인데 불구하고 우선 노스웨스턴이라는 조금 부모님께서 이제 뜬금없다고 생각하시는 이 학교를 제가 선택한 이유가 일반적으로 노스웨스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따지면 수시죠. 얼리하고 정시에 대한 합격률 괴리가 가장 큰 학교 중에 하나예요. 그런 특성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제 노스웨스턴 학교를 이제 우선 추천을 해서 이 슬라이드를 시작한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많은 학생들이 노스웨스턴을 얼리로는 생각을 안 해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아이비리그, 콜롬비아, 유펜, 코넬 이 정도 학교를 지원하고, 이제 그런 학교 떨어지면 첫 번째로 이제 많이 심각하게 후회도 하면서 고민하게 되게 만드는 학교가 바로 노스웨스턴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학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특목고 학교에 대한 이제 입시 자료를 보면, 얼리를 보시면 알겠지만,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총 27명이 지원해서 무려 11명이 됐어요. 예. 그래서 최근 이제 전체적인 노스웨스턴의 얼리 합격률 같은 경우에는, 요즘 얼리가 대략 한 23%, 그 정시가 거기 거의 4분의 1 정도 수준인 거의 6% 수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합격률만 일반적으로 비교를 한다면 거의 이제 4배 차가 날 정도로 얼리하고 정시에 대한 괴리가 가장 큰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하단 부분을 보면 알겠지만 이제 평균적으로 얼리하고 레귤러에서 이제 붙은 학생들의 평균 이제 스펙이 나와 있는데 보기만 하더라도 꽤 크죠. SAT만 하더라도 평균 50점 정도의 크게 차이가 날 정도로 확실하게 얼리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블로그에서 제가 매년 이렇게 입시 시절에 꼭 강조를 하지만 얼리 디시전만큼은 어떻게 보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이제 그 열쇠, 하나의 마지막 히든 카드이기 때문에 그걸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결정권이나 결단력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심사숙고하면서 이제 학교에 대한 선택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 학교를 가볼게요. 코넬 대학교 역시 얼리를 보면 45명 지원해가지고 18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이제 평균 입학한 학생들의 스펙 보면 아시겠지만 역시 얼리가 거의 한 40점 정도에 대한 SAT의 메리트가 있고 GPA도 거의 0.1 정도가 더 이제 낮은 점수에도 불구하고 합격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제 정시를 보면 알겠지만 213명이 지원해서 24명이 붙을 정도로 얼리하고 정시에 대한 합격률이 크게 차이가 나요. 어떻게 보면 이 두 학교가 이제 미국 대학 입시의 특징을 좀 스냅샷 형식으로 잘 나타내는 그 특성을 하나의 단면으로 잘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학교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공부 잘하는 우리 유학생들이 가장 인기 많은 그런 유펜 대학교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SIS나 뭐 용인외고 또는 민사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얼리에 10명에서 12명의 학생이 지원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인기적인 학교예요. 그래서 얼리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이 학교도 특목고인 학교도 36% 합격률을 자랑하고 거기에 정시를 보면 거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얼리에 비해서. 다시 이 부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얼리만큼 학생들이 들어가기 좋은 부분은 없다. 그래서 과거에 간혹 학생들이 뭐 저는 어차피 15개, 17개 지원하기 때문에 얼리는 그냥 한번 제가 그냥 드림스쿨 한 학교 그냥 찔러볼게요.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찔러본다는 표현에 대한 부분만큼 무책임하다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정시로서 들어가 보니 확연하게 이제 작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소신 있게 얼리에 무조건 입학해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과거에 있는 제 학생들의 샘플 점수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도 좀 뜬금없을 거예요. 그 많은 점수에서 이제 1540이라는 점수, 1500점도 아니고, 1550점도 아니고, 1600점도 아니고, 왜 1540이냐. 이렇게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 화면을 보면서 좀 의아하실 건데, 제가 이 1540이라는 점수를 해본 이유가, 탑 25에 있는 학교, 또는 탑 20 안에 있는 학교를 입학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가 기본에 대한 성적을 가져야 돼요, 부모님. 많은 부분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1500점이 고득점이라고 착각하시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는 많은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1530, 1540 정도는 확보를 하고 미국 대학교에 준비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학원에 오기까지를 많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학교에서는 이제 친구들과 대화하거나 이제 학부모님들도 그 특정 학교의 그 안에 커뮤니티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성적을 받고 있는 성적에 대한 분포도나 평균 성적에 대해서 많이 그런 이제 인지를 못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막상 이제 강남에 있는 학원을 들어오시면 이제 그 부분을 아세요. 1540이라는 점수가 좋은 점수긴 확신하지만 특출나게 높은 점수는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1540점에 대한 일반적인 이제 그 섹션별로 이제 분포들을 말씀드리면 리딩 점수가 이제 350, 360점. 그래서 곱하기 10을 하면 400점 만점에 이제 그 평균 점수가 나와요. 360점, 350점이 이제 평균 점수이고요. 그래서 항상 학생들 말씀드리는 게 400점 기준이라면 리딩은 최소한 350점을 확보하렴. 그리고 이 점수는 코넬 대학교에서 홈피에서 아예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점수 하향선이에요. 우리가 특정 미니멈 점수로 꼭 어느 점수를 맞으라는 그런 리딩 점수는 없지만 되도록이면 350점 점수를 확보를 하고 우리 학교에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코넬 대학교가 과거에 이제 굉장히 노골적으로 원했던 점수대입니다. 그래서 350, 360점 그렇게 따지면 총 이제 52문제에서 6개 정도 틀리는 부분인데 이걸 한 지문으로 말씀드리면 10문제당 즉 한 지문당 하나 점수를 틀려야 돼요. 예. 거기에 비해서 이제 리딩하고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라이팅하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만점을 확보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두 점수가 학원 수업을 하고 나서 한 달 사이에 최대한 이 두 점수를 가장 빨리 이끌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점수 보면 360점, 380점, 그래서 이제 800점, 총 1540점의 점수를 이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시 이제 우리나라 국내 아까 전에 특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스캐터그램이라 가지고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국제학교, 외국인 학교 탑 3 안에 드는 외국인 학교에 대한 스캐터그램 말씀드릴게요. 제가 조지아 텍이라는 학교를 그 많은 학교에서 선택한 이유가 이 학교는 이제 early decision이 아니라 early action으로 전형이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속된 말로 아무나 점수가 되면 early action은 좀 보너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조지아 텍, 특히 공대 쪽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early 많이 지원을 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early는 early decision이라는 그런 부분, 바인딩이 되는 early decision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학생한테 이득이 있는 부분이지 early action은 굳이 무리하게 성적이 안 나온 상태에서 굳이 지원해야 되는 전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점수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파란색이 초록색이 이제 입학한 부분이고 빨간색이 탈락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초록색 부분 보시면 알겠지만 어디 점수대가 있나요? 1520에서 1540점대가 있어요. 네.
그만큼 조지아텍이라 가지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탑 25 아이빌리그 학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학교에 입학을 하려면 최소한 1520에서 1530 정도 되는 점수가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버지니아를 가지고 미국 대학교의 이제 중요한 탑 3 이제 주립대 중에 하나이고 이 학교도 역시 미시간과 함께 얼리 액션으로 유명한 전형이에요. 근데 이 학교도 이제 스케일을 봐가지고 평균 SAT, 합격하는 SAT하고 GPA 그 분포들을 보면 대부분 점수대가 1550에서 1530 이 점수대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학교 역시 함부로 점수가 이제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무리하게 얼리 액션 전형으로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본격적으로 그러면 SAT 점수나 이제 GPA를 빼고 그 미국 대학교는 좀 특이한 방식을 뽑는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은 알고 싶어요. 이런 질문들 제가 많이 받는데 아예 이제 미국에서 미시간 주립대가 수프림 코트 미국의 대법원에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정 분쟁에 속해가지고 10년 전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학교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드미션 크라이테리아를 대중에 공개해야 되는 부분에 있었었고요. GPA를 보시면 알겠지만 4.0 기준으로 150점 만점에 무려 80점의 점수를 줍니다. 만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전체 이제 입시의 이제 거의 반 정도가 GPA 부분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학교 인지도 부분, 학교에 대한 이제 얼마나 학교가 어려운 학교고 학교의 인지도 부분은 0점에서 10점까지 학교가 이제 그룹화되고요. 이 부분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어려운 커리큘럼을 갖춰졌는지. 그래서 학교에서 most demanding, highest demanding courses 그런 과목들 택하면 최대 플러스 8점 가산점을 받고요. 근데 이제 SAT를 보시면 알겠지만 SAT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만점 받더라도 겨우 12점이에요. GPA로 따지면 거의 6대1, 7대1 수준의 점수가 될 만큼 압도적으로 GPA가 이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게 미국 주립대에 대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펙이라고 말씀드리면 오른쪽이 보통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학생에 대한 특성, 다양성, 환경, 배경, 교내외 활동, 탤런트, 네. 그리고 피치 말 못할 그런 사정 부분.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미국 대학가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로 이제 학생들한테 그런 가산점을 주는지 보고요. 그래서 미시가 이제 주 학생이라면 당연히 주립되기 때문에 10점이라는 가산점을 줍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레거스라면 4점이고 이 레거스가 참 특이한 게 하나의 프린스턴을 말씀드릴게요. 프린스턴 같은 경우는 일반 합격률이 거의 5%예요. 근데 직속 가족, 즉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또는 할머니, 양쪽 할머니 부분 중 한 분이 이제 프린스턴 출신이라면 합격률이 무려 30대 후반 40%까지 올라갈 정도로 레거시 합격률이 굉장히 높은 비율이 차지해요. 그리고 이런 학생들이 전부 다 이제 얼리 대부분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밑에 보면 알겠지만 이 미슬레니스 부분이 있죠. 이게 기타 사항을 말씀드리는데 이게 전혀 기타가 아니에요.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총 5개, 6개에 대한 이제 5개에 대한 대부분 특성들이 있고 첫 번째가 socio-economic disadvantage, 이제 저소득층, 사회 계층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무려 20점이라는 가산점을 가지고 가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소수민족. 소수민족이라는 거는 이제 아시안들은 포함 안 돼요. 아시안에서 포함되는 소수민족은 일반적으로 중국인, 한국인은 제외한 네, 일부 학교에서는 일본인, 베트남 학생, 캄보디안 이런 학생들, 동남아 지역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 학생이라도 이제 이런 소수민족이 포함이 되고요. 그런 학생 같은 경우는 가산점 20점이고 이제 그 20번 같은 마지막 이제 항목 같은 경우에는 그 총장에 대한 선택, 그 사람을 봤을 때 이 가족 환경이 예를 들면 싱글 페런트 집안이냐 또는 이제 집안 출신이 가족의 처음으로 부모님들이 대학교를 안 나와가지고 지원하는 학생이 처음으로 이제 자녀의 대학교를 진학하는 케이스냐, 이 부분이 이제 학생에 대한 배경과 다양성이 형성이 돼가지고 가산점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 항목이 왜 중요하냐면 일반적으로 동양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전혀 해당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점수를 딸 수 있는 가산점을 못 받고 이제 피해를 보고 나서 시작하는 부분이 우리나라 동양인들이 겪어야 되는 입시에 대한 그런 챌린지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미국 대학교를 바라보는 4가지 기준을 보여드릴게요. 하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펙,
그레이드 부분이고, 그레이드 안에서는 단순하게 이제 GPA를 떠나가지고 AP하고 이제 IB에 대한 이제 디맨딩한 코र्스의 선택 부분.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하이어 레벨 3과목 물론이고, 4과목까지 하이어 레벨 택한 학생들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두 번째는 이제 테스트 스코어. 요즘은 점차 이제 SAT 서브젝트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SAT1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서류 통과, 우리나라 이제 취업할 때는 거의 토익 성적처럼 특정 토익 성적이 넘지가 않으면 학생한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컷오프 형식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세 번째가 이제 학생들의 개별적인 이제 특성, 자기만의 본질적인 이제 개인 성향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을 말할 수 있는 이제 자기 소개성.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생들의 다양성. 이 네 가지 큰 항목들이 합해가지고 학생들에 대한 부분에 이 학생이 사회적인 인지함을 보여줄 수가 있냐. 이 부분이 요즘 굉장히 커요. 단순하게 학교에서 공부했던 부분이 큰 게 아니라 또 다른 말로서는 이제 사회적인 인지, 다른 말로서는 커뮤니티라는 얘기 있죠. 커뮤니티 활동.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이제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에세이를 많이 물어봐요. 대표적으로 UCGL하고 카네기 멜론, 그 일부 이제 UPenn 같은 경우에는 너가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서 어떤 거를, 또는 지금 너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커뮤니티를 위해서는 너가 어떤 기여를 했었냐 하고 길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려 하는 그런 공통적인 에세이를 요구할 만큼 학생들에 대한 이제 사회 인지함, 사회 성숙도, 공동체에 대한 기여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미국 대학의 입시 지원 방법에 대한 부분들이 많았었는데요. 이제 2부 순서에서는 미국 대학에 합격한 사례, 어떤 친구들이 어떤 활동을 가지고 합격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발표는 2주 후에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국 대학 입시와 한국 대학 입시를 묶어서 생각하시는 어머님들도 저희들에게 연락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해외고 졸업 학생들의 한국 대학 수시 지원, 그리고 3특 학생들도 수시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